무라카미 하루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라카미 하루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라카미 하루키가 아 죽겠다. 무라카미 하루키가 이렇게 얘기했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민트런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작가, 또 제가 좋아하는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가 쓴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란 책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책이고 아마 운동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 달리기를 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꽤 많이 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책의 마지막 뒤쪽 부분에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만약 내 묘비명 같은 것이 있다고 하면, 그리고 그 문구를 내가 선택하는 게 가능하다면 이렇게 써놓고 싶다. 무라카미 하루키, 작가, 그리고 러너. 적어도 끝까지 걷지는 않았다. 자, 이 마지막 문장, 이 글은 정말 수많은 분들, 특히 그 중에서 수많은 러너분들에게 굉장히 큰 영감을 주고 또 감동을 줬습니다. 저 역시도 이 문장을 보고 뭔가 하는 그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이제 순간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존경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어떤 글, 책, 말, 영상, 이런 것들을 보면 거기에 큰 영감, 감동을 얻게 되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거를 그대로 따라 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나쁜 건 절대 아니에요. 좋은 거라고 생각하니까 따라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그분처럼, 그 사람들처럼 뭔가 성공하고 싶고 뭔가 잘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공부를 잘하고 싶은 사람은 공부를 잘한 사람의 책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는 거고요. 일을 잘한 사람은 내가 존경하는 직장 상사, 그분을 유심히 관찰하면서 그분처럼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 그리고 달리기를 잘하고 싶다면 달리기를 굉장히 잘하는 그런 선수들이라든지 혹은 이런 분들의 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그대로 따라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그건 절대로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뭔가를 그대로 따라 하더라도 따라 할 때 뭔가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언젠가는 자신의 방법으로 바꾸게 됩니다. 이 책에 나와 있는 방법을 내가 100% 그대로 따라한다고 해서 무라카미 하루키처럼 되는 거는 절대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뭔가를 하는 방법, 뭔가를 잘하는 방법은 그 전 세계 인구의 숫자만큼 있다고 생각합니다. 달리기를 잘하는 방법, 혹은 달리기에서 가장 좋은 자세는 전 세계 인구의 숫자만큼 있고, 운동을 잘하는 방법도 마찬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방법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숫자만큼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모두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언젠가는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바꿔야 된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이렇게 따라하려고 노력하는 거, 똑같이 따라하려고 노력하는 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똑같이 따라하던, 개선을 하던 빨리 움직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이런 책을 보고 영감을 얻었다면 책을 덮고 정말 좋아 라고 생각만 계속하는 게 아니라 그걸 최대한 빨리 행동에 옮기는 거죠. 그래야지만 적어도 그 사람과 똑같이는 아니더라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나아진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 책의 문장을 보면서 처음에는 굉장히 감흥을 얻었는데, 그리고 그대로 따라도 해봤고요. 근데 어느 순간 약간 뭔가 조금 다른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자, 우선 지금 이 책에는 이렇게 적혀있죠. 적어도 끝까지 걷지는 않았다. 이 글을 본 저는 아마 달리기를 하면서 이렇게 달리기를 할 겁니다. 무라카미 하루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적어도 끝까지 걷지는 않았다. 그렇죠. 달리기, 러너라면 절대로 중간에 멈추지 않고 끝까지 달려야 됩니다. 걷는 거, 그건 나약한 사람들이죠. 끝까지 달리겠습니다. 자, 아마도 많은 분들이 지금 제가 달릴 때처럼 이렇게 달리기를 하셨을 겁니다.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만약 무라카미 하루키가 이 책에 다른 문장을 썼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무라카미 하루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적어도 끝까지 멈추지 않았다. 아무리 지금 다리가 아프고 힘들더라도 저는 절대 앞으로 나아가는 걸 멈추지 않을 겁니다. 그게 진짜 러너입니다. 자, 지금 보신 것처럼 적어도 끝까지 멈추지는 않았다 라고 무라카미 하루키가 썼다면 저는 다르게 행동을 할 겁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가정을 해볼게요. 무라카미 하루키가 만약 책에 이렇게 썼다면 어떻게 될까요? 무라카미 하루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적어도 끝까지 포기하진 않았다. 이렇게 힘들어서 잠시 주저앉아 쉬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절대 이 레이스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릴 겁니다. 그게 진짜 러너 아닐까요, 여러분? 다시 달려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 가지 문장은 비슷하죠. 제가 생각하기에 이 세 가지 문장은 의미가 거의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르게 받아들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 단어에만 너무 집중을 하기 때문입니다. 분명 무라카미 하루키가 책에 이걸 썼을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의미로 썼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무라카미 하루키가 울트라 마라톤 갔던 얘기가 책에 나와 있는데 중간에 보면은 그 아내분이 도시락을 싸와가지고 거기서 달리다가 멈춰서서 좀 쉬고 스트레칭하고 밥 먹고 그러고 출발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분명히 멈췄어요, 달리다가. 그런데 그 뒤에 달리기를 계속할 때는 중간에 급수대가 있고 이랬지만 딴 사람은 걸었지만 나는 걷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걸 다시 책을 몇 번 보면서 약간 의아한 기분이 들었어요. 적어도 끝까지 걷지는 않았다라고 분명히 묘비에 쓴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분이 달렸던 다른 이야기들 보면 비슷한 케이스가 있거든요. 중간에 쉬거나 아니면 약간 그런 케이스가. 그래서 왜 이 사람은 말을 이렇게 했지?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달려야 하는 순간에 그때 힘들어서 뭔가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생겼을 때 혹은 나는 이렇게 달리겠다고 다짐을 한 거를 끝까지 지켰다. 그냥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이 무라카미가 하루키가 한 그 말과 단어에만 너무 집착해서 달리기를 하는 게 아니라 무라카미 하루키가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방향을 가지고 달리기를 했느냐 여기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어 하나를 따지고 볼 필요가 없고 그 사람의 말에 담긴 의미 그리고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인생 이 전체를 크게 놓고 그 문장을 해석해야 되는 것이지 단순히 그 문장 하나만 놓고 분석하듯이 봐서 우리가 그대로 따라하는 건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고 다시 나에게 가져와서 나에게 투영을 한 다음에 나에게 이건 어떤 의미지?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어떤 자신의 방법을 만들어 나가고 이거를 나는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을 몇 번이나 다시 보고 할 때마다 저는 그 문장 적어도 끝까지 걷지는 않았다라는 문장이 저는 매번 다르게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책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문장을 보시고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랑도 생각이 다르실 수 있지만 저는 적어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이 문장은 적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인생이라는 긴 레이스를 달림에 있어서 아무리 힘든 순간이 오고 좌절하는 순간이 오고 내가 의지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잠시 멈춘다고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걷고 뛰고 앞으로 나아갔다.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무라카미 하루키가 얘기한 걷는다라는 말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게 정말 여러분이 생각하는 걷기인지, 아니면 끝까지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인지, 혹은 멈추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달리겠다는 그런 포기하지 않는 그런 마음인지, 그건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거죠. 정답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거보다는 여러분들이 그 글을 보고 무엇을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 생각이 여러분을 성장시킬 수 있는지, 그게 정말 중요한 거 아닐까요? 전 남은 거리 마저 끝까지 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민티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